괴테는 쓰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쓴다 라고 말했죠. 그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삶을 글로 길어 올렸을 뿐이죠. 한국의 시인 기형도는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만 남겼지만 그 한 권의 문장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는 출판 횟수가 아니라 진짜 목소리를 남긴 거죠. 작가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꺼내는 한 문장, 그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책과 철학으로 글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TV.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이야기하는 양원근의 양철북TV입니다. 글을 쓴다는 건 나에게 말을 거는 일이죠.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듯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나를 잘 안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을 때, 나는 잘 지내 말해놓고 속은 텅텅 비어버린 날, 혹시 지금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진짜 나에게 말을 거는 후전입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잘 보이기 위한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글은 나를 위해 쓰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할 글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글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한 말 중 진심은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 나는 왜 이런 이야기만 꺼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누구 앞에서만 조용해지는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내면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럼 내가 했던 말 중 겉과 속이 달랐던 말을 한 줄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잘 지낸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공허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 하나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늘 웃으며 대하지만 사실은 화가 나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숨기는가?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울곤 했다. 이 질문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부르는 글을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은 문장을 잘 쓰는 법보다 나의 진짜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는 단단한 바위 속에 박힌 작은 수정처럼 숨어 있어요. 가볍게 툭툭 건드려선 드러나지 않고 억지로 파내려 하면 그 빛마저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을 파헤치되 부드럽게 파보자. 니체는 깊은 우물에 뛰어들듯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루스트는 홍차에 적신 마르렌에서 잊었던 어린 시절을 되찾았고, 김수용 시인은 내 속에 나를 키우는 건 내면의 울음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이들의 사례는 내면의 목소리가 우연한 순간에 감각의 틈에서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훈련은 바로 그 조용한 목소리를 만나러 가는 탐험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인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흘러나오는 내 속상임은 어떤 말이었나요? 최근 나를 가장 오래 붙든 걱정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질문들은 내면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아침에 떠올린 생각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뭐뭐라는 생각을 했다라든가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최근 나를 가장 오래 붙든 걱정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마음속을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걱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내 마음을 가장 오래 붙은 걱정은 뭐뭐뭐이다 라든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맞는 걸까?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이 질문들이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써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에 가장 먼저 닿는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나와 대화하듯 써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장면은 언제였을까?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다면 어떤 곡을 듣고 싶은가? 세상과 단절된 하루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디로 떠나고 싶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를 붙잡아준 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가장 숨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를 성장시킨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내 안의 방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방엔 아직 세상에 내보이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혹 지금 떠오른 장면이 있나요? 어떤 색이었나요? 어떤 표정이었나요? 그때의 공기 냄새는 어땠나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나는 글을 잘 못 써. 쓰다 보면 자꾸 누군가의 말투가 돼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좋은 말과 예쁜 말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글은 예쁘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진짜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는 가장 행복한 날을 놀이공원이나 상 받은 날로 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할머니가 내 이름을 처음으로 또박또박 불러준 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어요. 그날은 비가 왔고 나는 혼자 김밥을 먹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식탁이 너무 포근했다. 누군가에는 별일 없는 날이 자신에겐 특별한 순간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뭐뭐뭐뭐이었다 라든가 오늘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를 열었을 때였다. 또는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건 유튜브이다 라든가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피로다. 이 질문들이 바로 내 안을 비추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신 대로 한번 써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글쓰기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정원사 자격증이 있어야 정원사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꽃을 가꾸고 흙을 돌보는 그 마음이 바로 정원사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 곧 작가입니다. 출판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SNS에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직업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자기 목소리를 꺼내어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흥지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글을 떠올렸고 언젠가는 다시 쓸 날을 기다렸어요. 그에게 작가라는 이름은 출판사가 아니라 글을 떠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괴테는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삶을 글로 길어 올렸을 뿐이죠. 한국의 시인 기영도는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만 남겼지만 그 한 권의 문장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출판 횟수가 아니라 진짜 목소리를 남긴 거죠. 작가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꺼내는 한 문장, 그 안에 이미 있습니다. 글은 눈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은 오감으로 쓰는 거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곳엔 어떤 색이 흐르고 있나요? 바람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나요? 공기 중에 어떤 냄새가 맴돌았나요? 손끝에 닿는 촉감, 발밑의 온도는 어땠나요? 이 감각들은 문장을 살아있게 만드는 숨결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왔다고 쓰는 대신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냄새가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감각은 기억을 붙잡는 닷입니다. 감각을 열면 문장은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뭐뭐뭐를 떠올리게 했다. 골목 모퉁이에 번진 라일락 향이 뭐뭐뭐를 열어 젖혔다. 이제 3분 동안 눈을 감고 여러분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냄새가 기억을 흔드나요? 어떤 소리가 마음을 건드리나요? 그리고 그 감각을 한 줄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감각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글은 이미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살 때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앉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비가 쏟아졌고 작은 의자를 들고 내리는 저를 보고 사람들은 웃었죠. 그 순간 세상이 나를 환영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운 제 안에서 글의 씨앗이 되어 언젠간 나무로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어떤 씨앗에서 시작되었나요? 어쩌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소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지 않나요?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글을 쓴다는 건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잘 쓰려고 애쓰지 말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저 내 안의 진심을 꺼내 쓰세요. 그 진심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문장이 될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의 노트에 단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작가이고 여러분의 글은 이미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